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1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내수가 살아날 조짐인지 아닌지 전망해봤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학교 시설의 대명사인 학교 화장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위생은 물론 이미지 탈바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미술인들이 도심의 풍경을 그려내는 동호회를 결성해 활동 중인데 작품성을 인정받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차량 소통에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개편이나 횡단보도 위치 조정에 대안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1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고물가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신선한 상품을 싸게 사는 맛에 찾는다는 전통시장에서도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만두 더 줄였죠. 비싸니까 사고 앞에 그런 건 못 먹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 실적도 부진합니다. 특히 광주 지역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재작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탓이 큽니다. 그런데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2.7%로 전달보다 각각 0.5%와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5월 들어서 양호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물가 안정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생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이 좀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여전히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물가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 여름철 기후 영향에 따라 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7월부터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광주 전남에서 물가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건 6월과 7월 단 2달뿐. 이후로는 다시 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어젯밤 시작된 장맛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정체 전선이 걸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에서 많은 곳은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가량인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역시나 오늘 오전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세찬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낮부터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화장실은 자칫하면 비위생적이고 회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기 쉬운데요. 요즘 학교 화장실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 학생들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재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감각의 타일과 벽에 붙은 기다란 거울이 반겨주는 한 고등학교. 은은한 조명과 무더위를 날려주는 냉방 시설은 이곳이 학교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줍니다. 너무 잘 봤죠. 여기 거울도 많고 여기 조명도 많아가지고 더 빨리 슉슉슉 쉬는 시간에 해버리고. 160여 명의 지체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특수학교도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습니다. 성별에 맞춰 화장실은 민트색과 분홍색 타일로 단장했고 1인당 사용 공간도 기존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의 키 높이를 고려해 세면대는 자동으로 조절되고 움직임에 따라 밝아지는 조명까지 설치됐습니다. 이게 진짜 되려나 했는데
했는데 이제 그게 진짜 되니까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둡고 칙칙했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나선 학교 화장실은 광주에서만 45곳.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서 마음 편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학교마다 개성 강한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학생들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가 되면 될수록 개선점이 발굴되면서 계속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저분한 이미지로 기피 대상 1순위였던 학교 화장실. 과감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학생들의 개성 표현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K-에듀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2030 교실을 만들어 전남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2년을 지역과 협력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매진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침 간편식 제공과 학생 교육수당 지급,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개최, 교육발전 특구 7곳 지정이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 사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리 전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후반기의 핵심 과제로 2030 교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교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내년부터 AI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이 통합된 학습 공간입니다. 내년 9월 도입될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질문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학생 주도형 키움 수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학교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와 학급 운영비 연차별 증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위기, 교육격차 문제를 공생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소멸 대책으로 학생 교육수당을 지자체와 연계해 내년부터 22개 시군 전 지역에 월 10만 원씩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작은 학교가 K-에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유흥업소 이권 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10년 동안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며 신규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해왔는데 최근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피해 남성들이 김 씨를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대 여성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민은 산에서 2주가량 임산물을 채취했고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숨진 뒤 SFTS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비 오는 날의 풍경도 그림으로 옮기면 예술이 되곤 하는데요.
일상의 풍경을 간단한 그림으로 스케치북에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 그린 작품들이 모여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은 여남은 사람들의 손엔 책 대신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습니다. 슥슥 움직이는 펜을 따라 도서관 풍경이 스케치북으로 옮겨옵니다. 투명한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나니 멋진 풍경화 한 점이 완성됩니다. 일을 쉬는 날 잠깐 짬을 내 모인 이들은 스스로를 어반 스케쳐스라고 부르는 그림 동호인들입니다. 쉽게 가지고 펜하고 이것만 있으고 작은 물감만 들고 나가서 그냥 쉽게 돌아다니다가 얼른 그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살면서 마주하는 풍경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어반 스케치는 도시의 모습과 이웃들, 여행하며 만난 풍경이 주로 작품의 대상입니다. 아마추어 미술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예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사람도 감상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보는 대로 그린 것이니까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이고. 대단한 솜씨도 도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스케치북과 펜, 휴대용 물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어반 스케치 활동은 2000년대 들어 SNS 공유를 통해 확산돼 지금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백 개 동호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2개 단체에 15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일상의 모습을 그리며 마음의 충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힐링이 되는 활동인 것 같아서. 그동안 회원들의 스케치북에는 도시의 아름다움이 담기고 사라져가는 모습이 기록돼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너무 힘든 넘사벽의 이런 회화 장르보다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의 풍경과 동구의 정겨운 모습이 담긴 어반 스케치 작품 200여 점을 오는 7일까지 전시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다양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 초록 잔디 위에서 반려견들이 견주들과 산책을 즐기고 자유롭게 뛰놉니다. 반려견 스포츠인 개 장애물 경주를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 개최된 댕댕 나이트런 행사에 참가한 견주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 순천시에서 이런 행사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호수도 있고 뒤에 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순천시는 생태 문화 도시 조성과 더불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학교, 문화행사, 동물 안전 복지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펫 관광 전문 가이드를 양성하고 순천 관광 펫 택시 운영, 펫 친화 점포 운영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특수 시책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하고 함께 여행하기 쉬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들이 필요한지 그 용역에서 기본적인 조사 작업부터 시작해서 시설 인프라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그런 계획 분야까지 같이 총괄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조성을 추진 중인 순천시. 이제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층 더 성숙한 도시 조성을 위해 비반려인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한 펫 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들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주관할 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료와 교육 분야 등 전문 컨설팅 경험이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대형 로펌인 지평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 착수금으로 9억 5천만 원의 30%인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방침입니다. 무안 몽탄면에 있는 모구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이 국가지정 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614년 제작된 모구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은 높이 186cm의 대형 불상으로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제작됐고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열의 삼존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차량 소통에 지장이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적인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 차량이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탄력적인 보행자 신호나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조금 뒤로 옮겨 차량 대피 공간을 주는 식의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왕복 10차선 도로. 직진 신호가 떨어졌지만 가장 바깥 차로인 1차로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 차량들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라고 하면은 이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시내는 출퇴근 시간에. 문제는 차량의 직진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오른편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진다는 점입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라도 차량이 진입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 혹시나 단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초록불이 꺼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보면 횡단보도 사고가 27.3%에 달하고 우회전 차량 관련 사망자도 전국적으로 연간 50에서 70명에 달해 보행자 안전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차량이 꼼짝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우회전 차량이 몇 대 지나간 뒤 보행 신호를 주자는 방안, 아니면 횡단보도 자체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뜨려 우회전 차량이 뒷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피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뒤로 옮기면은 그거 좋은 방법이죠. 거리가 좀 있으니까 사거리하고 횡단보도로 옮겨놓으면은 그건 확실히 좋아요. 전북자치경찰위원회도 교통체증 발생 우려 지역에 신호체계를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전북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어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광주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주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부가 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는데 오형훈 제주도지사는 차분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반대단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이달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9천억 원을 투입하되 단계별로 공사를 분리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로 5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청사 등을 지은 뒤 2단계 배후 시설에 투입되는 1조 4천억 원은 기획재정부와
추가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본 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환경 영향평가 동의와 인허가 절차들이 남아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들 충분히 숙지하면서 대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시 공약한 주민투표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 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도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일방적 강행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한 대로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한편 오영훈 지사는 2026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11월 중에는 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는 날짜까지 통보받았다가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테러나 사생활 침해 등 목적의 불법 드론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을 안티드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북 의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을 받으면서 성능 시험을 위해 의성을 찾는 안티드론 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드론 비행시험센터 야외 시험장. 양날개가 달린 드론이 천천히 이륙합니다. 고정이 테이크업.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센터 내부 상황실과 교신이 오갑니다. 잠시 후 고도 70m에서 수평 기동합니다. 공중의 지금 바람 상태는 어떠십니까? 상황실 모니터에는 드론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이 지도 위에 즉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시간 오차 없이 드론이 정확히 가고 있는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를 탐지해 테러, 사생활 침해 목적의 불법 드론을 식별해내고 식별된 불법 드론을 전파 방해 등의 기술로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입니다. 이 RF 스캐너는 공중에 뜨는 상용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RF 스캐너가 탐지하지 못하는 미등록 드론 등 각종 비행체는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레이더 장치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계의 드론 정밀 탐지 기술은 와이파이 등 각종 전파 방해 요소가 많은 한국 사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0cm,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동체도 최대 3.5km 반경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의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형의 레이더들이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물의 사이즈 더 작은 가지고 탐지를 했는데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잘. 하지만 그동안 안티드론 기술을 시험해볼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지난 3월 의성군 드론 비행 시험센터에 국가 지정 안티드론 훈련장이 마련된 겁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전국 최초입니다. 수도권 지역 기술 업체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정부 기관도 성능 시험을 위해 의성을 찾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업체들의 좀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국내 안티드론 산업의 발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의성군은 지난해 8월 드론 스포츠 센터를 열고 국비로 공공용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어 나아가 드론 기업들을 유치해 드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비행 시험센터 주변 부지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업들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안티드론 고정익 활주로
이런 기반 시설도 지금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제 시작된 장맛비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mm에서 많은 곳은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전 중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세찬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 모두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리, 순천과 광양에서는 31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도 장맛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